오늘은 SCP-164-KO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의 등급은 케테르입니다. SCP-164-KO는 0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칙성 밈적 개체입니다. 밈적이란 정보의 전달을 통해 전파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SCP-164-KO는 주로 아동용 애니메이션에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SCP-164-KO는 애니메이션이 시작한 뒤 기존의 극중 등장인물 한 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을 SCP-164-KO-A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존의 스토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SCP-164-KO-A가 끝나기 전까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는 SCP-164-KO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됩니다. 재구성된 SCP-164-KO-A의 스토리는 주로 SCP-164-KO가 그 회차 또는 해당 편에 등장하는 주조연 등장인물들을 찾아가 직접 손수 포장된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SCP-164-KO-A는 길이와 상관없이 항상 SCP-164-KO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후 이 과정을 모든 어린이들이 배워왔기를 바란다 라는 SCP-164-KO의 고정된 대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SCP-164-KO-A를 0세에서 11세 아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을 경우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변화한 해당 아동을 SCP-164-KO-B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변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신체가 발달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탈색되며 목 아래 전체의 피부 표피층이 길게 늘어나 뭉쳐 일종의 두 번째 피부층이 형성됩니다. 해당 표피층은 모든 혈관이 비칠 정도로 상당히 얇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SCP-164-KO-B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시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얼굴 아래를 뒤덮을 정도로 대량의 흰색 수염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감마 등급의 변칙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만 변칙성이 엄청난 괴력, 대규모의 순록 생산 등의 특정 부분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대부분의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CP-164-KO-B는 가능한 한 자신의 능력을 건물 붕괴와 연쇄적 테러 같은 파괴적인 행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SCP-164-KO의 광범위한 출현을 감안할 시 동시다발적인 SCP-164-KO-B의 출현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각의 SCP-164-KO-B의 상호간 협력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이는 곧 CA급 국가 혼란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CP-164-KO-B 개체의 변칙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사건에 대한 기록 중 일부입니다. 164-KO-B-1으로 지정된 개체는 음속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속 능력을 얻었습니다. 개체가 이동하면서 생긴 충격파 때문에 건물 13채가 손상을 입었으며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탓에 대상은 결국 아파트에 충돌한 끝에 사망했습니다. 164-KO-B-12로 지정된 개체는 모든 사물이나 생명체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포장은 안에서 뜯을 수 없었습니다. 개체는 20명을 포장해 사망하게 했으며 자기 자신을 포장시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포장지의 재질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장비로도 자를 수 없었습니다. 164-KO-B-12
15로 지정된 개체는 주변의 인식 능력을 저해시켰습니다. 자신을 들키지 않게 하거나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개체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능력을 들키지 않게 가정에 몰래 들어가 각종 물건을 놔두고 도망치는데 사용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도난 신고가 크게 급증했습니다. 164-KO-B-21로 지정된 개체는 인간을 강제적으로 순록 시체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모든 순록 시체는 붉은 코를 가졌습니다. 11명이 사망했으나 개체는 자신이 변화시킨 순록 시체에 그대로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는 개체의 나이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가에서 11명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64-KO-B-25로 지정된 개체는 4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5명이 실종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생포되어 격리된 모든 SCP-164-KO-B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특정한 목소리에 관하여 증언했습니다. 내용은 각 SCP-164-KO-B마다 다르지만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라는 것은 모든 개체가 동의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각 개체의 정신적 혼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인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SCP-164-KO-B 개체의 면담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를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최대한 너의 모든 것을 끌어내 최대한 많이 부수고 파괴해야 한다고 했죠.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하기 싫다 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말을 따라야 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제 친구들 이름까지요. 할아버지는 제게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 능력을 줬으니 올바른 곳에 써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전 날면서 선물을 사람들에게 많이 떨어뜨려 줬어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웃고 있다고 했죠. 그때 문득 아래를 봤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비명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다른 소리를 가렸던 거예요.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은 물론이고 이웃집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크게 웃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저지른 일이라면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2013년 4월 25일 당시 제주도에 위치하던 제 몇 기지의 땡땡 박사 사무실 앞으로 선물처럼 포장된 편지 하나가 배송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 일자리를 뺏고 날 구석으로 내몬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너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아이들에게서 나를 빼앗아간 것도 바로 당신들이죠. 그러지 말라는 나의 간절한 외침을 당신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분노에 차 있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현재 이 편지의 배송자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SCP-164-KO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이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저희 재단에 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의 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절대 열어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